안녕하세요. 사람과 세상이 보이는 사주학 연구 윤조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12지지에 대한 수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12지지 중에서 오늘은 8번째에 속하는 자축, 임묘, 진사, 오, 미 이렇게 오 다음에 미가 오잖아요. 양과 관련된 수업을 할 거예요. 자, 미년생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주변에서 양띠 친구들을 혹시 찾아보세요. 양띠 친구들은 대부분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시고 양띠 친구들을 대할 때는 이런 방법으로 대해보세요. 제가 이런 수업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냥 사주학에 관한 어떤 단순한 연구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심리적으로 사람들을 만날 때 접근시킬 수 있을까? 그걸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서 끊임없이 찾아봐요. 말띠는 또 양띠는 쥐띠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찾아보고 있고, 그리고 그 띠별로 보는 것보다도 일주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일주가 어떤 일주를 가지고 태어났느냐에 따라 그 특성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데 또 역시 마찬가지죠. 신미일주, 개미일주 이런 일주론을 가지고 따져보면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어요. 이 미년생은요. 그러니까 미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를 말하고요. 시간으로 따지면 동물 속수로서는 양이니까 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양의 모습. 되게 평화로워 보이지 않나요? 그런 장점이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미는 미토에 속합니다. 토에 진술, 충리 4가지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오행 중에 미토인데 그 중에서 얘는 음토예요. 음토. 마이너스 토예요. 그리고 계절로 보았을 때는 소서에서 7월 입추전까지니까요. 약 7월 정도면 굉장히 날씨 덥죠. 덥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미토는 아주 뜨거운 토입니다. 뜨거운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뜨거운 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양띠생들은 대부분 요것을 볼게요. 넘어가서 양띠는 천역성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움직일 역자겠죠. 그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양띠생은 특히 여자 양띠생은 운이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결혼운이 늦어지는 여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또 결혼을 꺼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는 양띠는 좀 달라요. 한반도의 양띠와 그러니까 중국 대륙의 양띠는 왜 다르냐면 실제로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목의 나라에 속합니다. 나무 목이요. 목에 속하고 중국 대륙은 토의 나라에 속합니다. 근데 이 토의 나라에 태어난 토의 기질의 여자들을 생각하면 좀 더 비경겁제가 강한, 그러니까 자기 기운이 너무 강한 여자들이 많이 태어난다는 거겠죠. 근데 우리는 목의 나라에서 태어난 미토이기 때문에 토생이니까 목극 토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여자를 관성으로서 지켜주는 우리나라의 기운이 이 여자를 좀 다스려주는 그런 장점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저만의 이론이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함께 느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양띠의 장점은요. 어때 보여요? 양하면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온화하고 유순하다는 이미지가 강하죠. 또 나름대로 걷는 모습도 한번 볼래요? 양의 움직이는 모습. 급한 거 하나도 없죠. 품위가 있고 또 자비로움도 있고 친절함도 있고 진실함도 다 가지고 있는 그렇다 보니까 그 본성적인 그 기질을 아주 어디 가진 않아요. 인정도 많고 생각도 좀 깊은 사람들이 많고 부드러운 평화주의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또 순수한 기질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옛 조상 중국 말고요. 우리 한반도에 태어난 양띠의 여자들은 또 남자들은 아주 가난한 사람도 이 태생을 지녔다면 그의 부모로부터 어떤 중요한 것을 물려받는다. 이런 속설이 있을 만큼 양띠는 좋은 역할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 단점은 근데 뭐가 있냐면 고집스러워요. 그 양을 키우는 양떼 목장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양떼들은 한겨울이 되게 춥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떨어져서 잔다고 합니다.
왜 내가 쟤랑 붙어 있으면 너무 제가 따뜻해질까봐 그런 양의 심리까지 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떨어져서 잔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영역이 확실하다는 얘기이기도 하겠죠. 그다음에 또 양띠는 소심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소심한 성격, 겁도 많고 그래서 비관론에 빠지기도 쉽고 어떤 결정을 스스로 내리지 못하고 막 따라가는 경향들도 있고 자기 보호 본능도 너무 지나치게 강하고 위축감이 강하다 보니 단점이 또 드러나게 되는 거죠. 낭만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드러운 달빛을 좋아한다던가 양떼 목장에 탁 누워있는 양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어떨까요? 달빛 아래 양띠가 양이 더 희고 부드러워 보이겠죠? 그런 걸 즐기나 봅니다. 양이 스스로 속수적인 특성으로 그래요. 자, 그런 장단점을 먼저 파악해 봤고요. 그러면 양띠와 잘 어울리는 직업을 한번 찾아볼게요. 양띠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자기 조그만 운기를 타고났어요. 그래서 약간은 편협적인 면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운기를 타고났는데 긍정적인 눈이 좀 모자라서 자기 혼자 하는 일들을 너무 추구한다고 해야 되나?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모노 드라마 배우 뭐 이런 거나 여행 작가, 서예가, 캘리그라퍼나 연구원, 컴퓨터 프로그래머 주로 홀로 고독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들, 예술적 감성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일들, 그런 일들을 하면 양띠가 잘 할 수 있는 특성을 가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양띠와의 좋은 인연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해묘미 삼합으로 자 돼지띠, 토끼띠, 양띠가 이렇게 합의 작용으로 서로 좋은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합이 든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또 집착도 생길 수 있고 그에 따른 단점도 있지만 합이 드는 때는 일단은 서로 보았을 때 나쁘지 않다 이런 걸 이해할 수 있고요. 오미 육합으로 또 말띠와도 좋은 인연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965년생들이나 정민년생 67년, 그러니까 1967년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1살, 52살 이 정도 되신 분들인데 그 띠들은 유난히 자기네들끼리 결혼한 그 사람들이 많더라는 걸 어떤 통계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자 나쁜 띠도 한번 찾아볼게요. 충미충으로 자 소띠와 양띠는 충살이 작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띠와 상극이 되기도 하고요. 서로 무관심하고 협동하고 조화되는 게 참 어려운 건데요. 소띠도 아마 되게 고집 세다고 우리가 수업을 했었죠. 양띠도 고집이 세요. 같이 풀을 먹으면서도 풀을 나눠 먹기 어려운 그런 띠들끼리의 합이라고 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자미 원진의 관계로 쥐띠와 양띠, 쥐띠와 양띠가 만났을 경우 서로 미워하고 그리고 적대감을 갖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 팥살이 끼는 미와 술. 자, 얘네들이 뭐죠? 양과 개띠입니다. 이렇게 양과 개는 이렇게 팥살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얘네들끼리는. 그러니까 서로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꼭 반대파가 생기게 되고 깨지게 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거 충미충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여기 있죠. 팥살이 작용하는 애. 축술미 이렇게 되는 거죠. 축술미까지 삼형살이 작용될 때는 굉장히 또 아주 안 좋은 인연으로 작용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그런 관계로 이어갈 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또 볼게요. 당사주로서 미는 천역성을 갖는다고 합니다. 천역성은 움직일 역자니까 역마를 가졌다고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역마로 또 성공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강한 활동력이 있으니까 이 양띠들은 가만히 있지도 못해요. 알고 보면. 그래서 얌전해 보이지만 활동력이 강해서 그래서 그 연궁에
궁성론적으로 봤을 때 연궁의 천역성이 들면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 잘 못 있고 답답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중하지 못하고 어디론가 막 떠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대신 또 우리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산업화 시대 그때요. 시골에서 모두 다 상경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와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양띠들이 또 많았었다고 합니다. 이제 연궁을 지나서 월궁에 천역성이 들면 일찍 집을 떠나긴 떠나요. 그죠? 활동력 때문에. 근데 조상의 빚을, 그러니까 조상의 빛난 얼을 받지 못해서 재물을 탕진하고 방랑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경우도 많았었다고 합니다. 이제 일궁에 들면 자기 일주에 드는 거죠. 자신의 기운이 강해졌어요. 되게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 일을 추진하면 더 좋잖아요. 활동력이 강하니까. 차라리 이때 일궁에 들면 참 좋겠네요. 그죠? 발복할 수 있는 천역성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당사주로서의 천역성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당사주만 가지고도 뭐 몇 시간을 수업해도 모자랄 정도인데 우리는 지금 12지지의 당사주까지 연결해서 해보았어요. 자, 이걸 수업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주변의 사람들, 자, 미태생이던가 미일주를 가진 사람들의 성향을 알고 그들을 대할 때 좀 더 지혜로운 방향으로 참아줄 건 참아주고 또 가끔씩 쳐줄 땐 쳐주는 그런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수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도 좀 더 지혜로운 인간관계, 좀 더 폭넓은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긍정적이고 평화롭게 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득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